왜 웃으시지요? 마이크를 살짝 올려서요. 네. 네. 또 1년이 지나서 또 선생님,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아, 매년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 감사하고, 올해는 아픕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게 건강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작년까지는 정말 너무 아파서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은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아프면 하나님 일하는데 내가 걸림돌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뭐 아주 건강해서 작년 어느 정도로 아팠는데 그럴까라고 생각하시는데, 화장실에서 이를 보는 게 안 될 정도로 아팠어요. 그래서 막 팔도 안 돌아가고 들어 올려지지도 않고 이게 다리도 걸어지지가 않은 상황이 한 3년이 지나갔는데, 그래서 약을 먹고 계속. 근데 또 라오스에는 정형외과가 그렇게 훌륭한 곳이 없어서,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조금, 그래서 길게 들어왔었어요. 3년 동안 좀 치료받고 나가고 치료받고 나가느라. 근데 올해는 건강하게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해서 건강해서, 이제 지지난주에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들이, 저 운동하세요? 조금 탕탕해지신 것 같다고. 운동하시죠? 라고 물어보시면, 예, 3년 넘게 지금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살려고, 하나님의 방해되지 않는 자가 되려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이란 이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한 목적으로 기도하며 한 목적으로 마음을 품고 한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하셨기에 우리가 서울 순복음이라는 커다란 지붕 안에 모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한 마음을 품고 또 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저 먼 곳 라오스란 땅, 또 이번엔 다다음 주에 떠날 필리핀이란 땅을 품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이 하셨기에 가능합니다. 그 하셨음을 우리가 보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이곳 한국, 또 봉천동 이 땅에서 낙성대, 이 땅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같이 보면서 서로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나누는 자나 함께 은혜를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 제목을 전도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씨 뿌리는 자 끝입니까? 네, 끝입니다. 그랬더니 씨 뿌리는 자 그 다음에 없으니까요? 없습니다. 딸랑 명사 하나입니다. 씨 뿌리는 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은 교회 학교를 다녔던 성도님이라면 너무 많이 들었고, 교회 학교를 다니지 않으셨더라도 우리가 이제 전도 대회가 있거나 또 있을 때마다 듣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씨를 뿌려야 하고 그 씨를 받는 마음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배우면서, 또 하나는 천국에 대한 비밀을 어떻게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 천국을 바라보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오랫동안 들었던 말씀인데, 선교사님하고 선교하고 라오스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 본문을 택했고 제목은 씨 뿌리는 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는 주인이 마음대로, 주인의 허함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주인의 마음에 따라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그죠? 나가는데 이 씨 뿌리는 자가 나는 길가에 뿌려야지, 나는 가시나무 떨기에 뿌려야지, 나는 돌밭에 뿌려서 뿌리가 나지 않게 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뿌리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그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옥토이기를 소망하고 뿌립니다. 씨를 뿌렸을 때 열매가 있기를 소망하지, 와서 새들이 와서 먹고 가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뿌리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맥도날드 광고를 텔레비에서 보았습니다. 나는 고구마가 정말 싫어. 그래서 막 나오다가 결국은 남편하고 고구마가 같이 쓰러졌는데 고구마가 멀쩡하냐고 물어보는, 처음에는 고구마가 싫다고 얘기하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씨를 뿌릴 때는 열매에 대한 소망 때문에 뿌립니다. 그 열매가 잘 자라기 원하고 훌륭한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마침 뿌렸던 곳이 길가였고, 마침 뿌렸던 곳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땅이었고, 마침 뿌렸는데 가시떨기가 자라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곳에 뿌린 것이 아니라 뿌려진 곳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중간 본문으로 넘어가면 나옵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것들이 막히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라오스라는 땅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라고 보내셨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낙성대에, 또 봉천동에, 또 서울에, 대한민국에, 또는 그 외의 지역에, 중국에, 그 외에 또 섬기는 나라들이 계시죠. 나라에 씨를 뿌리라고 보내셨을 겁니다. 그 씨를 뿌릴 때 나는 가시나무 밭에 뿌려야지라고 뿌리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품고 나아갈 때 이 영혼이 정말 잘 자라서 진짜 잘 자라나서 좋은 열매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뿌립니다.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전도해야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좋은 열매를 생각하기 때문에 씨를 뿌립니다. 저 역시 라오스라는 땅을 제가 갔을 때는 2007년도에는 라오스가 기독교 박해국가 사우디아라비아,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이 라오스였습니다. 한국에도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고, 기독교인이 될 경우에는 기독교인들만 사는 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그곳에 몰아서서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곳은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가자마자 크리스찬이라는 걸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밝히게 되면 이제 또다시 경계, 오호 감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서 조금 크리스찬이 아닌 착한 한국 사람 역할을 하면서 지내다가 8개월 만에 크리스찬인 게 알려지게 됐고, 그로 인해서 한 달 정도 제가 조금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집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속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이 땅까지 와서 아무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집에 갇혀 있어야 되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지? 그리고 저랑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너 왜 크리스찬이라는 걸 얘기를 안 했어? 라고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든 생각은, 난 여기가 옥토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좋은 열매들이 맺힐 거란 꿈을 갖고 왔는데, 이 8개월 만에 이 모든 사람의 공격을 받고 너는 거짓말쟁이야, 이중인격자야, 거짓말을 했어라는 공격을 받게 되고, 집안에서 이제 한 달간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하면서 공격이 많았어요. 울었어요. 나 도대체 뭔 잘못을 했을까? 나는 씨를 뿌리러 온 것 뿐인데, 이 땅에 씨를 뿌리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길 바랬을 뿐인데, 여기는 그건 돌짝밭이었나?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도 똑같은 음성을 제게 주셨기에 집을 나왔고, 이제 다시 사람을 만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많은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기도 편지를 읽으신 성도님들은 다 아시지만 정말 수많은 이름이 지나갔는데 그 이름 중에 기억나시는 이름이 몇 명 안 됩니다. 열매가 몇 명 안 됐거든요. 제가 아리따, 뿌빼, 빼, 많은 이름이 있죠. 리사도 있었고요, 링링도 있었고, 뿌찌와 리도 있었고, 너무 많은 이름이 있었는데 그 중에 기억나시는 이름은 알렉스, 뱅크, 수빈, 예람이, 아리따란 예람이, 몇 명의 이름뿐입니다. 그 많은 밭에 씨를 뿌렸는데 열매들이 많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캄판 정도의 열매들이 였었고, 캄펜과 캄판, 뱅크, 알렉, 수빈이란 열매가 맺어갈 때 이제쯤에는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내신 일들을 내가 잘하고 있는 거지, 이건 옥토야 라고 생각했는데 가라지가 나기 시작합니다. 잠시 제가 이 정도에는 됐겠지라고 잠을 취하는 쉬는 시간에 가라지가 심어졌습니다. 수빈이란 친구가 제일 먼저 저를 떠나는 일들이 생겼고, 부딪히는 일이 생겼고, 캄펜가도 2년 전에 엄청나게 총회장이 되고 나서 그 아이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하고 많은 것들이 부닥쳤고, 저의 갖고 있는 생각들과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 부분까지는 내가 넘어가지 말자.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엔 캄팽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캄팽을 제가 놓게 되었습니다. 뱅크도 사역보다는 일이 더 하고 싶다, 장가를 가고 싶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그래? 그러면 거기까지가 네 목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라지라면 뽑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싸워서라도 이겨서라도. 알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간중간에 저와 전쟁이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 놓고 싶습니다. 내 뱃속으로 난 아이도 아닌데 놔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로 내가 속이 상해야 될 거면 놓고 싶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까지 밤잠을 못 잘 만큼 얘 때문에 힘들어야 한다면 놓고 싶습니다. 오늘의 예수님과 똑같은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가만 두어라고요. 어떤 게 하나님의 열매인지 너는 잘 모른다. 어떤 열매가 맺힐지.
그 단계를 지나서 알렉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고 그 덕택에 가시라는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알렉과 캄펜과 캄판을 통해서 가시의 마을들이 개척했고 우리 이번에 세 번째 나생텅 마을에 이제 멋진 교회가 됐고 그 두 가정,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 두 가정이었어요. 세 가정이 됐고 이제는 8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제법 그 가정교회에 제법 사람이 차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라지 같고 빨리 후딱딱 뽑아서 해결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멈춰라, 가만히 있어라 라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말씀을 주시고 그 나중에 열매에 대한 판단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열심히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뿌렸던 그 씨의 알렉이 다시 씨 뿌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링을 심고 짜이를 심고 찌아를 심고 펀을 심고 그 아이가 이제는 또 청년 리더팀을 만들어서 이주된 마을을 도우러 다니고 지금 라오스가 2달 반째 비가 오고 있습니다. 2달 반째 비가 온다는 게 상상하실 수가 없는데 안 쉬고 우리가 며칠 전에 냈던 그 폭풍 같은 비가 오는 겁니다. 그게 2달 반을 왔습니다. 그래서 가시에 있는 전 농가가 물에 젖어 있는 게 2달 반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부터는 그 쌀 벼들이 썩었습니다. 이제 물에서 건져도 살릴 수 있는 벼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더니 내년에는 크리스찬들에게 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 식량이 찹쌀인데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을 계속 저에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떡하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비가 멈췄으면 좋겠다, 비를 멈추게 하는 기도를 하자라고 해서 지금 2주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비가 안 멈췄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마지막 예배 끝나고 함께 가시의 비가, 한국은 비가 멈춰서 더운데 원래 가시가 더워야 되는데 지금 안 덥습니다. 31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28도, 말이 안 됩니다. 38도 9도를 지내야 되는 날씨인데 비가 너무 오랜 시간 와서 온도가 낮습니다. 이러면 곡물도 식물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힘 모아서 함께 비가 멈추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그 열매가 맺어질 때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알렉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고 가시라는 옥토가 생겼습니다. 그 안에서 알렉이 씨를 뿌리며 열매들이 맺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제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빠른 열매가, 더 많은 열매들이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렉이 한국과 다르게 그곳에서 양육한 친구들이 교육을 받으려면 수도인 비엔티안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지금 알렉의 고민은 수도로 내려온 그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내려와서, 왜냐하면 집도 없고 절도 없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일도 해야 되고, 또 왜냐하면 기숙사비도 내야 되고 전기료도 내야 되고 밥값도 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 일에 쫓겨서 신앙을 잃을까 봐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과 이제는 제가 돕는 자의 위치로 우리가 그러면 비엔티안에 그들과 함께 기숙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기숙사를 한번 하자, 기도하자, 하나님이 허하시면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라오스라는 땅을 주셨을 때 그 땅이 길가인지 옥토인지, 저는 옥토라고 믿었죠. 갔을 때 넘어짐도 있었고 이제 열매가 잘 맺힌다 싶을 때 또다시 가라지로 인하여 넘어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분명한 열매를 주셨고 그 열매가 맺혀 가시라는 옥토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지금 저는 2번째 열매의 땅을 보기 위하여 까꾸와 뿌끼하는 아이를 품고 기도하여 올해부터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복개오라는 지역으로 중국 밑에 지역입니다. 아주 더 북쪽이에요. 가시보다 하루 더 열심히 차를 타고 가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한테 가까운 땅을 달라고 했는데 자꾸 먼 땅을 주셔서 기도를 멈췄었는데 10년 전에 가시가 잘 이양되고 나서 제가 실수를 해서 다시 기도를 하는 바람에 더 먼 곳을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품고 있고 이 친구들을 지금 이제 6개월째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그 하루 반 정도 올라가는 그 땅 복개오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아버지가 그 땅이 자갈밭일지 가시밭일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품고 있는 아이들이 어떤 양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라진지 싹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귀한 새싹인데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죠. 세우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에 배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니까 또다시 움직이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잡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어떤 밭인지 모르지만 그곳은 옥토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서는 열매가 세워질 것을 믿고 씨를 뿌리고 영양분을 주고 세우고 있습니다. 가끔 그곳이 내가 생각한 곳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곳이 넘어짐을 줄 수 있습니다. 아닌데 어머 정말 옥토야, 잘 자라고 있어. 그래서 안심한 순간에 가라지가 부러져 이걸 어째요 하나님?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 씨 뿌린 자의 사명을 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같이 열매를 보게 하시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영혼 심어서 그 영혼이 잘 돼서 믿음이 성장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가 제자가 되고 또 나와 같이 또 순장이래요. 조장님이 되고 또 전도자가 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걸 씨 뿌리는 자입니다. 내가 씨를 뿌렸던 것처럼 내가 세운 그가 하나님께서 도와서 함께 세운 그 열매가 또 다른 씨 뿌린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라오스의 알렉을 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십몇 년 전만 해도 하나님 내 배 아픈 아내 아닌데 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그 아이가 정말 이제는 귀한 열매가 되어 가시를 품는 자가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가시에서 대학을 나왔고 컴퓨터를 만질 줄 알고 그런 아이가 그 시골에 들어가서 그 모든 서류와 그 모든 행정들을 도와주며 섬기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신학교를 나온 사역자로서 매달 마지막 주 화와 수요일 날은 성경 공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오스는 아직까지 지방은 믿음으로 사역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잘 모릅니다. 그 일들을 혼자 도맡아서 하고 있고 그 일들을 위해 세우는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마을인 복개오라는 마을에 씨 뿌리는 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가시 같은 옥토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지난 25년간 나누었던 사역들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틀어질 수 있나요? 네. 이 두 명은 2년 전 졸업여행으로 왔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가운데 있는 안 짜지네요. 가운데 있는 친구가 예람입니다. 지금 완도 구청에서 통역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친구는 중국 회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가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나생텅의 세 번째 모임처가 세워졌고요. 북쪽 마을 지원 사역을 알렉이 만든 팀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알렉이 만든 팀에서 또 하는 게 여성 리더자 훈련입니다. 라오스에서는 아직 여자는 인권이 없습니다. 물론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무조건 인권이 있다고 하지만 지방에 있는 소수 민족들에게 여자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시집을 갈 때 여자들은 아무런 준비를 안 해도 됩니다. 남자들이 돈을 지불하고 여자를 사오는 게 아직은 시골 마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여자들은 제외가 됩니다. 리더십 훈련에도 제외가 됩니다. 예배 시간에도 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성 리더자들에게도 리더십의 훈련을 주고 성경 공부하는 일을 하자라는 마음이 알렉과 모아져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이라 아직은 좀 어수선하지만 이 일도 정착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알렉이 세우고 있는 사역자들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나생텅 모임처입니다. 지금 가운데는 우리가 아직 타이루가 깔리기 전이고요. 첫 번째 사진이 타이루가 깔린 후의 모습이고요. 나생텅 겉모습이고요. 우리 쟁 할아버님 보이시고요.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호암무항입니다. 호암무항은 여전히 수가 많습니다. 많이 모이고 있고요. 두 번째 통모안 마을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셔서 추위에 덜덜 떠셨던 통모안 마을입니다. 그리고 알레기가 세우고 있는 소망센터입니다. 알레기가 이 저녁에 목요일날 저녁에는 리더자 훈련과 찬양 훈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부 알렉과 함께하는 청년 모임팀입니다. 여성 리더자 훈련을 하고 있고요. 이주자 마을을 돕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레기가 지금 데리고 있는
알레르기 자녀들이 아닙니다. 5명은 고아입니다. 저 어린 꼬마 친구, 안고 있는 친구랑 제일 작은 친구만 알레르기 아들이고요. 나머지는 알레르기 데리고 살고 있는 고아 친구들입니다. 5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 펀과 링이 BNT안으로 내려와 이제 대학을 다니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게 알레르기 팀들이 시작했던 사역들입니다. 북쪽에 이주마을 돕기 운동을 해서 생활용품, 뭐 이불, 빨랫가루, 세탁 비누, 그다음에 야채, 미원 등을 주는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필기구와 공책을 나눠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에게 후원도 받았고 본인들도 조금씩 후원을 해서 이 일들을 했습니다. 여성을 위한 훈련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첫 번째는 그 첫 번째 훈련이었고요. 여기는 과부를 위한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사진이 제가 바꿨는데 바꾼 사진이 아니고 첫 번째 사진이 같습니다. 네, 제가 분명히 사역을 바꿨는데 이걸로 계속 가야겠지요. 지금은 다 지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했네요. 이쪽에 있는 게 네. 지금은 다 지어서 나무로 잘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은 저 과부 집이 잘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사진을 바꾼 게 안 가고 옛날 첫째 사진이 갔군요. 원래 이쪽 사진이 올해 우리 서울순복음교회에서 보내주신 달력을 나눠주는 사진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사진이 빠졌습니다. 지금 계속 그러네요. 이게 생텅 할아버님이 눈이 안 보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돋보기를 끼시는데 안경을 해드리려고 왔는데 안경이 아니라 백내장이 양쪽 다 끼신 상황이고 수술을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당뇨랑 고혈압이 있고 연세가 있어서 수술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그냥 돌아가야 됐는데 그래서 같이 이거는 술이 아닙니다. 막걸리 아닙니다. 예,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아까까지는 가시의 이야기입니다. 나생턴과 호아무항 통무항 마을과 알렉이 운영하고 있는 소망센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소망센터와 나생턴 교회를 생겼습니다. 소망센터는 지금 리더십 훈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녁에는 알렉과 함께하는 리더들, 청년 리더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리더 훈련을 하고 있는 곳이고 고아 5명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이 신부전증을 지금 앓고 있는데 이유는 걱정이 많습니다. 이 5명의 아이들과 자기 식구들 또 4명과 엄마 아버지랑 어떻게 먹고 살까? 그리고 가시교회를 어떻게 이어져 나갈까?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끔 생각나시면 알렉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엔 BNTR입니다. BNTR은 로고스 외국어 대학 교수 사역 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경찰 한국어, 올해부터는 보안경찰, 예, 우리나라는 공안이죠. 공안과 아터 한국어 교수, 까꾸빠 양육시장. 야, 이걸 바꿀 수 있었으면 정말 바꿨으면 좋겠네요. 안 바꿔지네요. 네, 로고스 외국어 대학 한국어 교수 사역을 작년부터 교수로서 라오스 교육청에 등록된 교수로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이제 대사관하고 라오스 교육청 교육감하고 사진을 찍은 사진인데요. 첫 번째가 라오스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서 경찰에게 한국어 수업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교육청에서 2명의 교수를 지정하여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늘 고백을 해드리지만 저는 한국어를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라오스에서는 라오스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학부생입니다. 석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로 등록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긴 했는데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저 일을 통해서 나라에 국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아이를 전도하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시는데 제가 자격이 없어요. 석사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자격이 없어서 올해 기도 제목에도 제가 그래서 올려드린 게 제가 인터넷으로 라오스에 있으면서 인터넷으로 석사학위를 따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요구하진 않는데 이게 나중에는 분명히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제가 공부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공부하는 거를 아버지께서 이게 작년 2월부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우리나라 대사관 그리고 라오스 교육부하고 일을 하는 일을 계속 하게 되면서 저의 분명한 신분을 위해서 자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언제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석사를 따야 된다, 한국어. 그러려면 준비를 하고 나아가자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로고스에서 이 두 아이가 삥 꽂은 친구가 빠끼 아이고요. 이쪽 검은 옷 입은 친구가 까꾸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까시 마을은 종족이 끄무 종족입니다. 미존족 지역 중에 끄무라는 종족이고 지금 하고 있는 친구는 몽족입니다. 두 번째 미전도생 몽족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친구들은 정말 산꼭대기에 왔기 때문에 관광지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관광지도 하고 같이 여행도 하고 성경 말씀도 같이 공부하면서 이들을 세우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말에 이들의 고향인 복개오를 올라가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늘 말하면 우리가 미전도 지역은 어쨌든 전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열릴 수가 있는데 주 종족은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태국도 그렇고 라오스도 그렇고 주 종족 전도가 제일 어렵고 제일 전도율이 낮습니다. 그 주 종족을 위한 전도로 제가 전도자를 세우는 일을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 친구가 뺑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뺑이라는 친구는 주종족이고요. 이 친구를 통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종족 아이들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55세입니다. 나이가 벌써 55세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엄마들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엄마 아빠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하고 옛날처럼 막 전도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주종족이다 보니까 필요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들어서 전도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하여 제가 이 뺑이라는 친구를 2년 정도 양육을 시작했고 전도자로 세워서 지금 친구로 해서 지금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만큼 라오스 사람들이 적극적이지가 않아서 세우긴 했는데 이 친구가 저만큼 안 움직이니까 제가 속이 지금 엄청나게 타고 있습니다. 나 같으면 이걸 좀 잡아 당길 텐데 그랬는데 3년 만에 이 친구가 선생님 제가 밥을 사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오기로 했어요. 제가 이 친구들을 토요일 날 만나서 뭘 하기로 했어요.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와 이게 안 되나 보다 하다가 올해 3년 만에 조금씩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움직인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이 친구가 세워지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몽족 사진입니다. 몽족은 몽족 전통 옷을 입고요. 뺑하고 전도 사역하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지금 새로 대학교 1학년 애들이 올 때마다 밥을 먹이고 만나고 교제를 하면서 이 안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하신 옥토가 내가 뿌려야 될 땅의 어딘가를 살피는 일들을 하는 전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까시 지역을 이양하고 난 후부터 하나님께서 이 로고스 외국어 대학에서 자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길들을 보여주시고 역할을 보여주셔서 그곳에서 제가 제대로 서서 이들을 양육하는 법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요. 제가 사진이 이거를 연결할 수 있을까요? 방송실 주무시나 봅니다. 네, 안 된답니다. 이건 연결이 안 된답니다. 제가 이게 아니라 아까 열심히 그림을 인터넷으로 열심히 그렸는데 안타깝습니다. 2층으로 된 헝태우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헝태우라는 구조로 기숙사를 지려고 합니다.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데 디귿자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4개, 7개의 방을 만들고 2층에는 모임처를 만들려고 합니다. 가운데에. 그래서 2층 옆에 방들을 지방에서 내려오는 친구들에게 방을 주고 그 친구들이 밖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숙사 안에서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하고 뭐가 고장나면 고치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그렇고 물탱크도 그렇고 이런 일들을 시켜서 그들이 그걸로 집값에 낼 수 있는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아래층은 라오스에서 이 기숙사 형태의 헝태우가 집입니다. 그래서 많은 라오스 사람들이 그 집에서 쉼을 갖고 삶을 사는데 그 사람들에게 세를 주려고 합니다. 2층은 기독교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기숙사로 활용을 하고 아래층은 세를 주는 걸 하려고 합니다.
선교사가 왜 장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당하게 돈을 내고 들어오는 그들을 통해 고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대 비용들을 수리하면서, 또 하나는 우리가 그냥 집을 빌려주면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근데 정당하게 세를 주고 빌려주면 그들이 정당하게 들어옵니다. 평범한 다른 집들처럼 기숙사구나, 방이구나 라고 들어왔고, 거기서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교제를 이루려고 합니다. 교제를 이루면서 그들과 접근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공짜로 빌려주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세상에 집을 거저 빌려주는 게 어딨어 라고 하지만, 정당하게 돈을 주고 오는 경우에는 아니겠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기숙사를 당장은 방 2개면 충분하기 때문에 방 2개만 빌려서 당장을 운영하겠지만, 마지막 꿈입니다. 2층 정도로 해서 방 30개가 나오는 기숙사 형태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 중에 가운데를 예배처로 하고, 또 예배처 안에는 게스트하우스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더라도 잘 수 있는 방이, 굳이 호텔이 아니더라도 잘 수 있는 방이 제공이 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옆에는 기숙사로서 학생들에게, 시골에서 지방에서 오는 리더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서울에 내려가서 얘네들이 믿음이 그대로 갈 수 있을까, 돌봐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할 텐데, 그들의 기숙사로 주고 그들을 일을 시키는 거죠. 관리하고 청소하고 풀베고. 그리고 아래층은 방을 빌려주는 형태로 해서 지금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BNT 안에서는 그런 기숙사 사역, 그래서 모임처 사역을 꿈을 꾸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작년까지는 제가 몸이 아파서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막힐까봐 제가 앞으로 나가는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올해 몸이 건강하고 나서는 이제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꿈을 꾸면서, 첫 번째는 까꾸와 빠끼야를 양육하여 복개호에 또 다른 가시를 만드는 게 꿈이고요. 두 번째는 그 아이들이 제가 뿌려서 씨 뿌리는 자가 된 그 친구들이 뿌린 씨앗들이 내려오는 좋은 옥토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숙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 2가지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비전을 품고 이제 2025년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쉬어라 하는 그때까지 뛰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하실지 모르지만, 건강이 허하는 만큼은 열심히 뛰고 싶고 열심히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씨 뿌리는 자가 너무나 기쁩니다. 물론 넘어짐이 있고 삐뚤어지는 것이 있고 삐뚤어질 때도 있고 열매가 안 예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중에 하나씩 맺어가는 열매, 또 다른 씨 뿌리는 자로 맺어지는 열매를 볼 때 감사의 열매가 이어지고 감사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 하나의 감사 때문에 나아간다 생각합니다. 천국이 바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같이 못난 모습들, 허구한 날 하나님을 배신하고 허구한 날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고 내게 더 좋다 그러고 내 위주로 가는 이기적인 저희들을 왜 끝까지 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단 하나의 그 열매의 모습을 보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18년간 기도하셨고 밀어주셨기에 이렇게 열매들이 맺어가고 있었고, 그 귀한 열매들이 또 다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사역 하셨고 함께 주셔서 감사하고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다른 장소의 열매들과 또 다른 우리가 일들을 함께 하기를 나누길 원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나눔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께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 원하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제가 만든 거룩한 부담감에 대한 기도와, 또 하나는 라오스의 이 땅에 비가 멈추기를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저야 가시밖에 없으니까 가시 소식만 전해드리지만, 복개호는 길이 깨져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끼야랑 까꾸가 고향에 방학을 했음에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멈추기를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칸판과 알렉이 건강하길 원합니다. 칸판은 지금 간이 안 좋고요, 알렉은 심장이 안 좋고, 칸만 목사님은 폐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 사역자들이 건강 때문에 사역을 마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께서 함께 하시는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 거룩한 부담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성령